자, 8번부터 합시다. 이제 컸으니까 수업을 해야지. 선생님은 원래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수업을 하고 가면 싹 풀려서 나가요. 그래서 괜찮아질 거예요. 진짜요? 자, 8번.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있어요. 거기에서 5장 카드를 선택. 자, 근데 여기에서 적혀있는 수의 합이 짝수야.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도 집에서 한번 풀어갖고 오면 훨씬 좋아. 그냥 여기서 선생님이 풀어주는 걸 바로 보면 그냥 그런 거보다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거나 뭐 잘 풀어왔거나 뭐 풀었는데 틀렸거나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더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미리 예습할 수 있는 친구들은 좀 해줘라. 예습 못하는 친구들은 복습을 반드시 해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고 여기서 5장을 골라요. 그래서 그 5장의 카드를 어떻게 하냐면 더해요. 잘 봐야 돼. 이걸로 5자리 수를 만든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5장의 카드가 있으면 걔를 합쳐가지고 이 숫자가 뭐가 나와야 된다? 짝수가 나와야 된다. 그런 경우의 수를 세워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 문제를 그냥 푼다 라고 하면 정말로 짝수 만드는 숫자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반드시 5개나 다 합쳐야 되는 거지, 그치? 이걸 가지치기 한다고 생각하면 케이스가 결과값이 많은 건 아닌데 중간에 안 되는 걸 계속 지워가면서 해야 돼서 굉장히 번거롭고 실수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5개가 짝수다 그러면 크게 이제부터는 뭘로 봐야 되냐, 어떤 수를 합치면 짝수가 될까를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떤 수를 합치면. 그래서 1 더하기 1 짝수인데, 근데 지금 1 더하기 1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한 장씩 이용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치? 서로 다른 5장이라는 거지? 그래서 1 더하기 1 같은 건 안 돼. 그리고 우린 반드시 5장을 다 합쳐서 짝수인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는 숫자를 어떤 형식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2가지로 분류해야 돼. 숫자를 어떻게 분류하면 2가지가 될까? 네, 홀수와 짝수. 그럼 봐봐 얘들아, 홀수와 짝수가 구성이 된다고 했을 때 짝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더하면 짝수가 될까? 예를 들어서 이거 어때? 아니 이거부터 시작해야지. 이거 어때? 이거 짝수는 돼. 근데 뭐가 안 돼? 개수가 안 돼. 맞아. 짝수가 1부터 8까지 몇 개밖에 없어. 4개. 이 서열파 4개밖에 없어서 그래서 얘가 지금 탈락인 거야. 이런 경우가. 그럼 이제 봐봐. 아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짝, 홀. 자, 얘는 짝수 4개 됐잖아. 근데 뭐가 안 돼? 그렇지. 합쳤을 때 홀수야. 또 그래서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럼 우리가 벌써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어. 홀수가 하나 있으면 홀수가 계속 되는구나. 그치? 그 홀수가 몇 개 있으면 되겠어? 2개 있어요. 그렇지. 이런 거 가능하죠? 네. 그럼 그 다음에 굳이 홀수 3개인 거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이미 안 되는 거 넣기는 왔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렇지. 이런 거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아요. 대신 안 되는 걸 잘 걸러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되게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하려니까 좀 생각하는 게 번거로울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이렇게 풀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야, 내가 8장 카드 중에서 5개를 골라서 지금 짝수를 만든 거지, 합쳐서.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골라진 5장도 있지만 뭐가 있는 거야? 선택. 그렇지, 선택받지 못한 남겨진 3장이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남겨진 3장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겨진 3장의 상황은 어떠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짝수니까 반드시 짝수가 아니에요. 검증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떤 검증? 우리 1부터 8까지 숫자를 싹 다 더해본다고 생각할까? 그거 얼마냐? 9, 36이지. 짝수지. 그럼 이제 크게 바라봐. 짝수인데 짝수와 무슨 수를 더해야 짝수야? 짝수. 되게 당연하게 짝수야. 그러니까 골라진 5장을 합쳐도 짝수지만 남겨진 3장을 봐도 짝수인 거야. 이해 가요? 얘는 케이스가 별로 생각할 게 없죠. 금방 끝나죠. 자, 봐봐. 어떤 수를 더하면 짝수가 됩니까? 어떤 수를 더하면? 짝짝짝.
우리가 아까 이제 저걸 해봤기 때문에 이제 금방 눈치를 채죠. 짝, 홀. 짝짝 홀은 왜 안 돼? 홀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말고 또 되는 거 있어요? 홀홀? 홀이야.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해서 봐도 괜찮다는 거죠. 물론 아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겠다. 알겠지? 골라진 5가지, 남겨진 3가지. 뭘로 풀어도 풀린다. 우리가 조금 더 케이스를 분류할 때 헷갈리지 않고 틀리지 않는 걸 생각해보자. 그래서 짝짝짝을 한다 그러면 또 여기서도 짝수가 2, 4, 6, 8이 있으니까 그럼 되는 거 2, 4, 6, 8 한 다음에 가지치기 막 이렇게 가야 돼? 아니야. 이렇게 가도 되는데 그게 아닌 거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자, 우리 1부터 8까지 중에서 짝수는 몇 개요? 네. 합폭이요. 돌리네요. 4가지. 2, 4, 6, 8 그치? 네. 4가지 중에서 짝수를 몇 개 고르는 거야? 3개 고르는 거야. 자, 근데 얘들아 생각해야지. 이거 순서 있게 고르는 거야? 순서 없게 고르는 거야? 없게요. 없게. 확실해? 예. 그치. 왜? 아까 뭐라 했어? 그냥 카드를 뽑아서 더한다고 했지 카드로 뭔가 자릿수, 자연수 이런 거 만든다고 안 했어. 그러니까 얘는 순서 없이 짝수 3개만 뽑으면 끝인 거야. 그러면 4, C3. 자, 두 번째 케이스. 얘는 짝, 홀홀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일단 짝수를 하나 골라야겠지. 그럼 보니까 1부터 8까지 중에 짝수는 누구야? 2, 4, 6, 8. 몇 가지? 4가지. 4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니까 4, C1 써도 되고 4 써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홀수 2개를 고르면 돼. 자, 홀수는 1부터 8까지 중에서 몇 가지? 4가지. 1, 3, 5, 7. 그럼 4가지 중에서 나 몇 개 고르는 거야? 2개 고르는 거야. 자, 이번 홀수는 순서 있게, 순서 없게? 없게. 그리고 4랑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곱하기. 왜? 짝수가 뭔가 골라졌을 때마다 이렇게 되니까 곱하기. 그리고 최종 계산 얘네들은 어떻게 해? 그렇지, 더하기. 그래가지고 답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답이 몇 가지가 돼요? 28이요. 네, 맞습니다. 28. 28가지. 이렇게 나오죠. 아, 선생님이 미리 알려드려요. 2학년들 중에는 그 A타임에 방과 후 확률과 통계 수업 신청한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 반이 꽉 찼어. 웬일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바로 풀었어요. 뭐가? 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내가 더 깜짝 놀랐어. 3학년은 나는 살아있고 2학년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3학년이 없어졌어. 3학년 확통반 없어지고 3학년 그냥 모의고사반만 남았는데 2학년 확통반은요 월 화요일에 있는 수업은 양병호 선생님실. 저쪽 반대. 수목금에 있는 건 나 여기. 알았지? 알겠지? 선생님 대학원 간다 했잖아. 선생님 월요일 화요일에 수업 가야 돼. 알겠지? 뭐 하라고 했으니까 그거 알아? 선생님 저기 토익 공부해야 되는 거. 와씨 졸업하려면 영어 점수가 필요해. 시립도서관에서 날 만날 수도 있어. 아, 근데 요즘 좀 멀어서 잘 안 가. 선생님 원래 시립도서관 되게 잘 다녀. 그래갖고 가잖아. 그러면 누가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아? 내가 제일 열심히. 근데 선생님 어? 1층에서 이거 안 하시네. 1층 말고 거기 2층 열람실? 거기에서 주로. 열람실. 열람실. 그 책 빌리는데 거기가 좀 자유롭잖아 마음이. 거기서 수업해. 선생님 그런 거 했지. 요즘은 잘 안. 가면 내가 제일 열심히. 다른 애들 어때? 요즘은 너네 애초에 다 그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시립도서관에 애들도 없어. 요즘은 그렇고 예전에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와가지고 가방을 놓고 나가. 그리고 문 닫을 때 다시 와가 가방을 챙겨 가더라고. 왜 와? 부모님한테는 시립도서관이 있었던 거야. 가방이. 근데 이렇게 생략하는 거지 주어를. 와.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시립도서관을 뭐라고 불렀냐면 무료 와이파이 줘.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는 유료 와이파이 줘. 정확하다. 그지? 내가 다 알아, 너네. 어떻게 공부하는지. 옛날에 나중에 시간 나면 그 얘기도 해줄게. 자, 9번 문제 엄청, 중요? 어려운 문제죠. 함수의 개수 문제가 이 확률과 통계 전체 특히 앞쪽에서부터 해가지고 2단원까지 정말 자주 나오고요. 얘가 어렵게도 나오고 쉽게도 나오고 아무튼 되게 그냥 맨날 나와. 맨날 자주 나와. 종류도 많아. 풀 때마다. 왜? 추워? 시원해서? 혹시 추운 말을 조금 줄여야 돼. 지금 내가 파워 냉방 켜놨어. 자,
방어는 제가 아까 막 지저분히 지지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게 이 함수가 그래. 근데 함수 문제를 풀 때 막 공식을 있어가지고 이 문제 이렇게 저 문제 저렇게 그렇게 하시면 이거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문제를 잘 읽고 필요한 대로 우리가 아는 것들을 잘 구성해서 풀어야지 막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고 이게 암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파트라는 거죠. 기억해 주시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집합 x에서 y로 가는 함수래요. 오케이. 그럼 이런 거 이제 쓸 때 뭐 이게 진짜 얼마큼 쓸만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대응하는 형태로 두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는 와우 대놓고 하나를 알려줘 버렸어. 뭐래? F4는 5래. 그러면 4하고 이렇게 연결됐다는 뜻이죠. 함수값이 지정이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 해석을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표현을 익숙해져야 된다. 자,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수 X1, X2 내가 뭐든지 간에 두 개를 뽑을 거야. 임의라는 뜻은 내가 랜덤으로 아무거나 골라도 된다는 거지. 그치? 근데 뭐라 했냐면 같지 않게 고르는 거지. 그치? 같은 건 아니고 다른 걸 고르는 거야. 항상 다른 걸 고르면 어떻게 골랐든 간에 크기 비교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X1하고 X2 중에 누가 더 큰 놈이야? X2. 그러니까 얘가 X2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반드시.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 자, 큰 게 함수값도 다 어떻게 된다? 커야 된다. 그 얘기죠. 큰 게 함수값도 커야 된다는 거죠. 쟤네 왜 그러는데? 승현아 뭐 하는데? 네? 뭐 하는데? 문제 보고 있었어. 문제를 그렇게 행복하게 풀어. 자, 그래가지고 쟤 오해했잖아. 자, 그래서 얘는 큰 게 큰 쪽에 대응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만약 예를 들어서 야호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뭐 나머지는 어떻게 연결됐다 치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엇갈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왜? X1, X2를 잡았을 때 함수값도 이 순서로 커져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되나 한번 볼까? 너 1 가, 너 4 가. 이거 돼? 여기까지만 했을 때. 이거 돼요. 이거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연결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그건 좀 애매해졌어요. 왜? 얘가 반드시 뭔가 하나 가긴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여기 없죠. 여기 없죠. 4로 가도 문제가 생기고 5로 가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것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 뭐야? 이 가지치기가 될 때 이렇게 엇갈려 가면 확실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 우리가 알았죠. 그러니까 봐봐. 3이 이 6, 7 같은 거 연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어림도 없죠. 못 넘어가요. 여기 일단 담벼락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 해석을 이렇게 지금 쌤이 얘기한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가가 엄청 중요하죠. 자, 그러면 자 봐봐. 요 담벼락을 기준으로 1, 2, 3은요. 어디에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1, 2, 3, 4. 맞아요. 1, 2, 3, 4에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4, 5는 할 필요 없어. 4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함수라는 건 한 발만 쏘면 되는 거니까 4는 끝난 거야. 5는 어디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6, 그렇죠. 6도 쓸 수 있고 7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각각 해결해줘야 되는 그 위치, 조언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러면 봐봐. 그래? 1, 2, 3을 가지고 화살 3발을 쏴가지고 1, 2, 3, 4에서 매칭을 시킬 거지.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아이디어 이 전 시간에 한번 한 적 있어요. 혹시 기억나? 우리 500하고 600하고 있어가지고 요거 숫자 이렇게 매칭했던 거 있지? 네.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숫자가 4, 3, 2, 1 중에 2개가 오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1하고 3을 골라도 숫자가 점점 이렇게 작아져야 되거든? 그러면은 500 31로 여러분이 불러줬던 그 문제 기억나? 네. 얘가 왜 이렇게 풀었냐면 여기 자리에 이미 순서가 매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른 거 수업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마치 자석에 딱딱 달라붙듯이 정해져 있는 위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가 그래. 진짜요? 네. 물론 얘는 그렇게 안 풀어도 하나씩 가지치기에도 어렵지는 않지만 그런 거야. 무슨 얘기야? 1, 2, 3이고 각자 다른 걸 받아야 되니까 총 4개의 문자 후보 중에서 몇 개가 골라지면 돼요? 3개가 골라지면 돼요. 서로 다르게 골라지면 돼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1, 3, 4를 골랐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선생님 마음속에 왔다 간 것처럼 이 막대기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은 어디에 연결돼야 돼요? 1위 1이 맞아요. 2는 어디에 연결돼요? 3위 네, 3이요. 3은 어디에 연결돼요? 네, 이렇게. 알겠지? 혹시 선생님 저 그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왜 너 그렇게 하세요? 혹시 있어? 이거 정해져 있어. 왜? 함수, 요 정의역의 값이 커지면 함수 값도 반드시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엇갈려서 다시 줄어들 수가 없어서 무조건 이거야. 그럼 봐봐. 선생님이 만약에 선택할 때 이번에는 2, 3, 4를 선택했다고 해봐. 그럼 이번에는 가지치기가 어떻게 돼야 돼? 1이. 그렇지. 여기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야? 4개의 후보 1, 2, 3, 4 중에 3개 동그라미를 치면 너희들이 자동 배정해줄 거지, 그치? 선생님은 순서 있게 골라야 돼, 순서 없게 골라야 돼? 없게 그렇지. 그러니까 뭘로 골라? 그렇지. 2, 3, 4를 모르나 3, 4, 2를 모르나 4, 3, 2를 모르나 여러분들이 자석에 붙듯이 탁탁탁 가서 붙여준다는 거야. 이해 가죠? 이거예요. 자, 그럼 봐봐. 5는 나는 어차피 혼자고 담벼락 너머에 있으니까 6, 7 중에 아무거나 사실을 선택해도 상관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5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버려요?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자, 이씨 1 하셔도 되고 그냥 2 써도 되는 거야, 같은 거.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연결해야 돼? 곱하기죠. 왜? 윗동네에서 어떻게 배열이 될 때마다 6 아니면 7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곱하기로 연결되는 거죠. 얘가 답인 거죠. 이런 거 풀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4C3 왜 나온 거야? 윗동네에서. 여기는 5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더 좋은 거죠.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칸막이도 되어 있고 저렇게 된다. 그러면 제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8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시작할 때처럼 막 가지치기 해서 문제를 풀어도 풀려. 근데 뭐야? 안 되는 케이스가 많아서 지우는 게 많은 거야. 지우는 게 너무 많아도 헷갈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하겠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순서가 미리 세팅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순서 없이 고르면 자석에 달라붙는 것처럼 촥촥촥 가서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저 문제 풀 때 이렇게 생각이 나. 요거 맥세이프라고 하잖아. 그치? 선생님은 물론 갤럭시로 맥세이프는 없습니다만 요런 거 있으면 선생님 무선 그 충전기 있거든? 거기 요렇게 모양 생긴 데다가 탁 갖다 대면 찰칵 달라붙잖아. 요 문제 풀 때 그런 느낌이 들어. 선생님이 골라놓으면 여러분들이 자석에다가 이렇게 착착착 붙여주는 것 같지. 알겠죠? 그래서 9번 맞고요. 와우 10번. 와우 10번. 이런 것도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아 네, 쉽지 않은 거죠. 왜? 여러분들은 일단 문제 안에 알파벳이 많이 들어있으면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근데 심지어 그게 F라고 하는 함수, 펑션 F가 들어있으면 더 후달려요. 약간 쫄아. 얘도 그래요. 근데 진짜 그런 거 볼까? 심지어 여기는 드디어 이제 함수가 그냥 깨끗한 함수가 아니라 종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번 볼게요. 와, 집합. 오, X가 있고, 와, Y가 있고. 이것도 한번 자료로 나타내볼까? 써볼까? X. 원래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 X, 1, 2, 3, 4, 5, 6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 2, 3, 4, 5인? 5위 숫자가 쭉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중간에 몇 개가 빠져 있어요. 네, 그 와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놓고 와, 요거 1대1들 뭐게? 함수가 정의역과 치역이 하나씩 맞아. 끝까지 얘기를 해. 여러분 나중에 면접 보러 가가지고 그런 거 면접 봐야 돼요. 물론 이제 교수님들이 함수가 뭐냐고 물어보는 질문을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면접 볼 때 대답을 할 때 얘들아 문장을 끝까지 해가지고 뭐뭐 했습니다. 뭐뭐입니다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게 3학년 때 가가지고 연습하면 연습되는 게 아니야. 특히 이렇게 말하다가 말 뒤에 흐리는 버릇하는 친구들 있지. 그냥 이렇게 해서 그런 거 같은데 이렇게 하는 친구 있잖아. 이거 버릇 고쳐야 돼. 그게 그때 가서 선생님 3학년 돼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겠죠. 아니야. 평소에 하는 그 버릇이 그대로 나와. 놀라운 거 알려줘? 모의 면접을 보잖아. 그럼 너네가 생각할 때 이렇게 딱 앉아서 면접을 볼 때 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자세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 이게 사실 기본이잖아. 그치? 실제로는 내용을 잘 만드는 건 훨씬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일단 자세부터 잘 앉아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내 다리 떨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너네 생각에 야 미쳤다고 면접 자리에서 다리를 떨어 이 생각 들지 않아? 네. 아니야? 면접 떨 수도 있지 뭐 다리 떨 수도 있지 뭐 이 생각 들어? 실제로 모의 면접 볼 때 10분, 20분 보잖아. 처음 5분까지는 잘 버텨. 그때까지는 정신줄 꽉 잡고 있거든. 근데 이제 대화하고 아니면 내가 대답 좀 못하고 이렇게 한번 당황도 하고 뭐도 하잖아. 그럼 갑자기 말도 안 될 것 같지? 심지어 자기가 떨었는지 몰라. 그래서 모의 면접 볼 때 뭐해? 영상 녹화하는 거. 진짜로 자기가 몰라. 아니면 다리는 막 이렇게 안 떨어도 손을 막 진짜 해. 몰라. 자기는 몰라. 코 파는 친구도 있어. 몰라. 네? 진짜야. 야 코를 빠. 코를 막 이렇게 대고 휘 이렇게 코를 파는 거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민망한 상황이 당황하면 코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건드려 이렇게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파. 아 고쳐야겠다. 오! 진짜 고쳐야 돼. 그래서 가끔 수업 시간에도 자기가 파는지 모르고 파는 애 있어. 손가락 여기까지 들어가 있어. 선생님밖에 못 보는 거야 이제 그때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야 너 코 파면 안 돼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척하고 이제 딴 데 보고 수업하는데 아 진짜 그렇다니까? 얼마나 놀라운데. 그래서 진짜 이 문제 1대1 대응이야. 와 1대1 대응이 뭐지? 아까 사실 대답이 대충 나왔어. 뭐지? 정의학과 치역이 대응되는데 하나씩 겹치지 않고. 겹치지 않고. 맞아. 그래서 이게 1대1 대응이 제일 조건이 까다로운 함수거든? 왜 그러냐면 여기랑 여기랑 너네는 이제 미팅이나 이런 걸 별로 안 해봐가지고 아직 잘 모르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6대6 미팅을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요렇게 요 숫자가 맞아야 돼. 일단 개수가 맞아야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너네 그런 거 잘 안 보지? 뭐 나는 솔로, 뭐 연애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보면 특정 회차에 어떤 한 명이 인기가 짱 많아가지고 막 여자들이 다 그 사람 선택하고 남자들이 다 그 여자 선택하고 뭐 이럴 때 있지. 네.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돼. 모두 공평하게 한 명씩 1대1 사랑의 작대기가 이렇게 딱 이어졌을 때 그때가 1대1 대응이야. 오케이? 네, 그거야.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어딘가에 하나씩 이렇게 숫자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야. 1대1 대응. 자, 그런데 그냥 만들어도 우리가 개수를 셀 수 있어. 이렇게 잠깐 한번 풀어볼게. 만약에 이렇게 됐어. 1대1 대응이라고 하고 요 밑에 조건이 없어. 1대1 대응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야? 얘가 쏠 수 있는 후보 몇 개? 6개. 그럼 얘가 쏠 수 있는 후보 5개. 그렇지.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해가지고 600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실제 금론 문제도 나와. 자, 근데 여기는 와우 조건을 줬어. 이게 뭐냐면 함수값 3개랑 함수값 3개랑 곱하면 그 값이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1, 2, 3, 4, 6, 9라고 하는 이 수를 3개씩 골라서 곱했을 때 걔네가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걸 지금 이제 함수로 끌고 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 하나씩 해봐. 하나씩 해봐. 야, 너 3 한번 가져가 볼래? 너 2 한번 가져가 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줘. 모르겠어요. 쉽지 않죠. 얘는 그렇게 하기에 내가 계산을 너무 많이 해봐야 돼. 물론 간단한 계산이지만 겁나 많이 해봐야 돼. 그래서 얘가 지금 함수값들의 후보죠. 얘를 3개 숫자로 나눠 갖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 물자. 홀자? 얘를? 소인수. 너 1, 3, 6 가져가고 너 2, 4, 9 가져가 이렇게? 아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벌써 숫자 안 맞는 것 같아. 곱셈 했을 때 이상해. 너 습관이다. 예? 너에게 똥 쿠폰을 발행하겠다. 지금 쌀 빠듯이. 그것까지는 안 궁금해. 너 이번 학기 하나 썼어. 네? 그런 줄이나 알고 가.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골라가지고 하기 좀 애매해. 자, 이거 확실하게 잘 나눠주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싹 다 곱해보는 거야. 이게 대충 그렇지 얼마가 되는지를 보는 거지. 근데 이거를 싹 다 곱할 때도 실제 계산을 하지 마세요. 소인수분을 해야 내가 편한 거야. 자, 봐봐. 2가 하나, 둘, 셋, 4개 있는 거지. 3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지. 이건
불러다.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두 개로 쪼개 가져가야 돼요. 뭐랑 뭐랑 이렇게 쪼개서 가져가는 거죠. 근데 쪼개서 가져갈 때 꼭 반반 가져가야 돼요? 꼭 반반 가져가야 되나? 어떻게 가져가면 좋다 할까? 이제 반반 가져가야 똑같지. 그러니까 뭐야? 이 두 개, 3 두 개 가져가야 되고 여기도 이 두 개, 3 두 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지. 근데 숫자를 표현할 때 선생님 이거는요 4고요 이거는 9고요 앞에 사실 1이 있었지롱 해가지고 이렇게 세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도 돼. 근데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도 돼 얘들아? 꼭 이거밖에 없어? 어떻게 곱해도 이렇게 돼? 여기 없는 숫자 사실은 이미 답은 나와 있어. 3, 6. 네, 2, 3 하나씩 한 6. 다르게 가져가는 방법 있어? 2제곱, 3제곱 저 숫자를 없습니다.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렇게 숫자를 나눠 가질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얘는 되게 그냥 이렇게 해서 선생님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가 답이 아니야. 그지? 잘 봐. 이 식의 여기가 쏙 맞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쓴 것처럼 하면 얘가 fx1 역할을 하고 얘가 fx3 역할을 하고 얘가 fx5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fx2, fx4, fx6의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반드시 여기서부터 그렇게 해야 돼? 그건 아니야. 얘가 fx1일 수도 있지만 여기가 fx3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얘네들의 자리가 바뀔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심지어 누가 149가 저 왼쪽 판이라고 그랬어? 149를 오른쪽 판으로 넘겨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함수의 개수가 확 늘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이걸 정말로 일일이 이렇게 다 돌려 해가면서 셀 것이냐? 아니라는 거지. 자 일단 149, 236 이게 홀홀홀 번째 함수값들의 모임이 될지 짝짝짝 번째 함수값들의 모임이 될지 그러니까 149, 236이 이렇게 될지 결정을 할 수 있지. 왼쪽 세트로 갈지 오른쪽 세트로 갈지 결정할 수 있지. 그러면 일단 몇 가지? 두 가지. 아씨 이걸 먼저 써버렸어.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만약에 얘를 왼쪽 세트라고 해. 그러면 얘가 fx 1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었던 거지.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뭐가 생기는 거야? 얘가 될 수 있는 함수값의 후보가 세 가지.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도 돼. 얘가 가져갈 수 있는 함수값의 후보가 1, 4, 9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 세 가지. 그럼 하나가 세 가지를 가져가면 그 다음에 얘는 몇 가지를 가져갈 수 있어? 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하나 피해서 가져가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두 가지.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 한 가지. 이렇게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돼야 돼? 그때마다니까 사실은 3팩으로 계산하는 거야 여기. 그래서 이게 이 홀수판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근데 홀수판에서 그렇게 자리를 바꾸고 있을 때 짝수판은 2, 3, 6 딱 고정 가만히 있어? 얘네들도 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fx2 얘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의 후보 2, 3, 6 중에 하나. 세 가지. 그 다음에 fx4 얘는 두 가지. 왜? 하나 가져갔으니까 나머지 두 가지. 그 다음에 fx6 한 개. 뭐라고 써버려? 네. 그렇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네, 다 이런 거 쓸 때 써놔야지. 아까 2가 왜 나왔지 얘들아? 오강조합. 홀수판 짝수판 그거 나눈 거지. 그치? 그래서 홀짝 세트. 이거 혹시 홀짝이 숫자의 홀짝이라고 오해할까봐 그건 아니야. 알겠지? 여기에 들어있는 요 첨자의 홀짝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아까 3패가 왜 나왔지? 왼쪽 판에서 그렇지 숫자 도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뭐였지? 오른쪽 판에서 숫자 도는 거. 그래서 얘가 계산이 다 돼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얼마예요? 6에다가 2니까 72가 된가 봐. 그쵸? 그래서 이런 거 되게 까다로운 문제예요. 왜? 일단 1대1 대응이 뭔지도 알아야겠지.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겠지. 이렇게 되는 숫자가 이렇게 분리된다는 걸 찾아야 되지. 1, 4, 9, 2, 3, 6 있다는 거 두 가지를 알아야 되지. 또 그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가 아니라 그때 왼쪽 판 오른쪽 판 돌아갈 수도 있고 각각의 판에서 세 가지가 자리를 바꿔가면서 가능한 것들까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우리 몇 번 문제? 10번 문제였죠? 네.
그래서 실제로 딱 뒤로 오니까 난이도가 조금 묵직한 문제들도 풀어봤어요. 우리가 선생님이 그냥 시험 문제 냈던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조금 까다롭다, 애들 이거 좀 쉽지 않게 풀겠네 라고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함수의 개수 물어보는 문제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일단 아주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얘기들은요 수업 시간에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다 설명해주고 문제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 함수 시리즈라고 아예 하나가 묶여있는 영상이 있어요. 그 교과서 풀어준 영상 중에. 그래서 미리 가가지고 예습하셔도 되고 나중에 복습하셔도 되는데 이제 거기에 조건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서 문제의 난이도가 쫙쫙쫙쫙 올라가요. 그래서 이 함수의 개수 문제 일단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드디어 어디로 가? 예, 맞습니다. 경우의 수로 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게 혼자 막 많이 풀고 뭐 해가지고 이게 언제 순서가 이게 언제 진도가 나가냐 싶겠지만 언젠가 보면 진도가 막 나가 있는 그런 파트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확률과 통계. 그래서 이번에는 갑시다. 이쪽으로 한번 갑시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인데, 그래서 교과서는 모든 문제를 다 풀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금 쭉쭉쭉쭉 그냥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원수량부터 시작을 해요. 야호. 드디어 이제 책을 펴버렸어. 원수량이 뭐냐? 네, 원의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지. 원탑 위에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곳에다가 우리가 나열하는 것을 원순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요거 가지고 설명하지 않아요. 내려. 자, 선생님이 그 원순열 가르칠 때 선생님이 꼭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 딱 4명만 뽑아가지고 이제 중국 음식점 데려가는 거야. 같이 가실 분? 저요. 누가 저요 했어? 재승이 했어? 현진이 데려갔어? 오케이. 오케이. 현빈이, 현진이, 재승이, 그 다음에 진홍이 데려갈까? 네. 그래, 아까 땀 흘리느라 힘들었으니까. 하고 이렇게 데려간다. 원래 나까지 포함이니까 너네만 가. 자,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데려가요. 그래가지고는 여기다가 좋았어. 사람을 먼저 앉힐까? 아니야. 선생님 미리 메뉴를 시켜놨어. 상상만 해주셨네. 그치? 자, 뭐 먹을까? 깐이 주세요. 이야, 씨, 깐쇼들. 비싼. 내 돈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쟁반짜장. 쟁반짜장. 그냥 짜장도 아니고. 그럼 다 비싸. 아니, 작년에는 이거 맛있는 거 시켜준다 했을 때 짜장면 짬뽕부터 나와가지고 너희들 막 이러면서 했는데 이게 쟁반짜장이지. 팔보채. 팔보채. 와. 근데 마지막은 선생님이 시켜줄게. 단무지. 야, 모아님도다 이거. 그래갖고는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딱 데려가가지고. 근데 선생님 지금 이게 얘기하는 이 원탑이 뭔지 알아 혹시? 중국집 가면 이렇게 돌아가는 테이블 있는데 거기 지금 말하는 거 알겠지? 거기다 앉혀놓고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내가 데려가기로 했지? 그래서 아까 현빈이 까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 재승이다. 그 다음에 아까 또 내가 누구 데려갔냐? 현진이. 단무지다. 이렇게 앉혀놓는 거야. 알겠지? 자기 앞에 거 먹으라고 해놓고. 네. 지동이가 지금 심리가 불편해졌어.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 불러야지. 현석이 지금 안 데리고 가서 그러는 거야? 너를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데려갔는데 지동이가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선생님 다시 앉아요. 다 애들 다 내보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 이렇게 앉을 거야. 선생님 저요 깐슈제로 자리에 앉을래요. 지동이가 앉았어. 그 다음에 여기가 현빈이가 앉았어. 그 다음에 여기에 재승이가 앉았고 어쩌다 보니까 현준이가 이쪽에 앉은 거야. 알겠지? 요거는 이 전에 앉았던 버전이야. 그래서 살짝 지워놓게 비교해서 봐야 돼서 자 이렇게 앉았어.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어? 끼끼끼끼 하고서 탁자를 딱 한 칸 돌리면 어떻게 돼? 똑같은 아까랑 똑같아. 그 상황 또 단무지.
또무지가 되는 거지. 그렇지. 또무지가 되는 거지. 뭔지 모르겠네. 이해 가요? 아, 또무지. 네. 아, 이 말이 제일 웃겨요. 마음에 속 들어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진홍이가 아니에요! 그러고서 이번에는 여기서 또 진홍이가 앉고, 여기에 현빈이가 앉고, 여기에 재승이가 앉고, 여기에 현진이가 앉으면 이제 선생님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돌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무지가 되는 거잖아. 아, 나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졌어. 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분명히 다르게 앉은 것 같았는데 이게 원탁이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돌렸을 때 같은 상황이 오는 경우가 있는 거지. 만약에 진홍이가 앉을 때 머리를 쓴다면 어떻게 앉겠어? 아까처럼 야, 한 칸씩 밀어봐. 그러고 그렇게 앉는 거야? 돌려요. 그게 아니라 그냥 야 재석아 나랑 자리 바꾸자.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이렇게 하면 어때? 아까랑은 다른 상황이 반드시 오는 거지, 그치? 근데 아까처럼 그냥 옆으로 한 칸씩 가봐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 바꾸면 선생님이 끝없이 따라갈 수 있어. 또 뭐지, 그치? 이게 뭐야? 원시놀이야. 이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여기다가 1, 2, 3, 4 이렇게 앉힐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앉혀? 1, 2, 3, 4 이렇게 앉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1, 2, 3, 4 이렇게 앉히고 그 다음 어떻게 돼? 1, 2, 3, 4 굉장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원탁이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원래는 4명이 4자리를 채운다. 이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어. 그럼 어떻게 계산해? 4팩으로 계산하는데 얘도 그런 줄 알고 이렇게 했더니 어떤 방식으로 앉으면 똑같은 애들이 나와버렸지. 자, 이 원탁 같은 경우는 이 세팅에 대해서 똑같은 일이 몇 번 일어나? 4번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번호를 매긴 것에 대해서 똑같은 게 4번씩 있기 때문에 4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있어. 만약에 숫자 요상하게 갔지? 자, 이렇게 갔으면 이번에는 얘네들은 같은 거 다른 거야. 이건 다른 거야. 그치? 그럼 얘랑 똑같은 걸 찾으려면 이제 어디가 바뀌는 거야? 계속. 어떻게 바뀌는 거야? 여기가 계속 바뀌는 거지. 이렇게. 여기도 어떻게 돼? 이렇게. 이렇게 되면 똑같은 거 보이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배치가 한번 일어날 때마다 어떤 배치가 맞나? 1, 1, 1, 1 그렇지. 그 다음에 2, 2, 2, 2 그렇지. 그 다음 3, 3, 3, 3 다 90도씩 계속 움직이는 거 보이지? 예쁘게? 같은 방향으로 4, 4, 4, 4 이렇게. 뭔가 세팅이 분명히 아까랑은 다르지. 1, 2, 3, 4 이렇게 쓴 거랑은 달랐지, 그치? 그런데 뭐야? 똑같은 일이 몇 번씩 반복되는 거야? 4번씩 반복돼.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똑같은 일이 그 번째만큼씩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다른 n개가 원탁 위에 자리를 앉는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경우의 수는 원래 n팩 여기까지가 순열의 개수지, 그치? 개수의 개수. 그러니까 npn, n팩 4명이서 4자리 채우는 n명이서 n자리를 채우는 그 개수인데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원탁 위에 앉히면 똑같은 일이 몇 번 발생하는 거야? n번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원순열 공식이 어떻게 생겨먹었어? n-1팩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원순열 n-1팩 이렇게 외워버리면 안 돼요. 왜? 이따가 원탁에 안 앉히고 다른 데 앉히는 거야. 달라. 조금씩 달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는요, n-1의 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세팅을 해서 앉혔는데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 개수만큼 나눠줘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다른 문제 풀 때 저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초반에는 원순열도 계속 원래는 n팩인데 n으로 나눌 거야. 원래는 6팩인데 6으로 나눌 거야. 그래서 5팩이야. 이렇게 설명을 붙여줄 거야. 초반에는. 근데 이걸 언제까지, 그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서로 그렇게 된다는 걸 다 이해하고 이제 다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6명이서 원탁에 앉으면 5팩 해버리는 거야. 알겠지? 응, 그렇게. 자,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분에 끝나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 너네만 수업은 왜 이렇게 일찍 끝나? 수업이 너무 빨리 끝나요. 그니까 아까 진홍이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쟤 누구야? 승현이 화장실 갔다 오니까 끝났어.
야. 네, 그래서 우리 교과서를 호다닥 보면 그래서 여기 지금 A, B, C, D 얘들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 자리 돌려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똑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4개가 이렇게 원탁 위에 자리를 배열하면 원래 이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일 때는 4팩이라고 계산하지만 뭔가 세팅이 한 번 됐을 때마다 얘네가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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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만약에 90도가 아니라 6개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 몇 도씩이야?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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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벌써 느낌이 온다. 이거 꼭 원탁 아니고 어디에 앉혀도 비슷하냐면 정다각형 책상에 앉혀도 똑같아. 정삼각형 책상, 정사각형 책상, 정오각형 책상, 정육각형 책상 발음이 돼. 아무튼 걔네들 알겠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의자 개수를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도 달라. 다음 시간에 해줄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4팩을 4로 나눴기 때문에 저 3팩으로 해가지고 계산하게 된다. 우리 이런 거 원순열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처음에 예제에서 이제 뭐라고 해요? 이런 거 풀으라고 하는 거야. 아 이거 쉽지? 할 수 있지? 네. 그래서 사실상 그냥 눈으로도 풀어져요. 원탁에 앉아요? 5명이서 앉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는 5팩이야. 근데 같은 일이 몇 번씩 반복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4팩으로 계산되는 이런 얘기. 아 그런데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나란히 이웃하게 앉아야 된대. 이웃할 때 어떻게? 아직까지는 이웃하지 말라는 거 많이 봤는데 그지? 다음 시간에 예제 1번부터 볼게요. 표시 좀 해주세요.